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연세대학교 강연화 교수님 연구실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화 선생님 짧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카이스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미시간 애나버에서 HCI 전공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석사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 텍에서 또 이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 구글에 가서 이제 실제로 연구원으로 일하신 다음에 2015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 최근까지는 저는 이제 디자인 인텔리전스 학과에 계셨었는데 이제 선생님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제 또 그 디파트먼트 오브 이노베이션 혁신 학과 이렇게 이제 학과가 또 이제 변경이 돼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설명 듣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자료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디자인 for 익스피리언스 연구실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저는 스스로를 디자인 리서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HCI를 공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과 기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쨌든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때 이미 국내에 UI가 굉장히 막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UI, UX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뭔가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배우고 싶다.'라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제 HCI 분야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요. 쭉 공부를 마치고 구글에서 한 3-4년 정도 UX 리서처로 일을 하다가 2015년에 연대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를 크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 보다 편리하고 즐겁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과 기술 간의 소통을 연구를 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도와준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도 HCI 전 사이클에 걸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뭐 기술에 더 치우친다든지 디자인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연구실 내에서는 흐름을 보아하니 사용자 도 방법론을 통해서 사용자를 이해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품을 개발해 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그런 사이클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연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람들 간의 소통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기술의 도움을 빌어서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그중에 한 가지가 AR 마스크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심리 상담 서비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된 동기가 최근에 상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정신질환 가볍거나 무겁거나 이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아지지만 그에 비해서 사실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실제 그 클리닉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뵙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벽을 좀 낮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실제 기존에 온라인 심리 상담 서비스가 있기는 한데 그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이 사실 큰 부담이기 때문에 보통 채팅이나 뭐 전화 상담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익명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뭔가 상호작용 제스처나 어떤 표정을 통한 상호작용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AR 필터를 활용을 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해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AR 필터는 잘 이렇게 핸드폰 쓰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에 이제 덧입혀서 표정이나 어떤 기본적인 제스처는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얼굴은 가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일단 이 AR 필터를 적용했을 때 과연 심리 상담 서비스가 이제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실까가 처음에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초적인 파일럿 스터디로 AR 필터를 적용을 해서 그냥 화상 통화로 이제 심리 상담을 실제로 해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사를 리크루팅하고 실제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리크루팅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실험을 돌렸더니
의외로 사람들이 AR 필터에 그 내담자들은 금방 쉽게 적응을 하고 동시에 상담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저희가 상담사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개발을 해 보자.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들과 실제 내담자들과 그다음에 디자이너 한 명이 같이 들어가서 워크숍을 한 4회 정도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디자인 요구사항,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하는지 두가 너무나 다른 스테이크홀더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도출을 했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AR 필터 기반한 심리 상담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의 포부는 이것을 실제로 런치가 가능하게 해서 상용화를 해서 사업화까지는 아니고요. 상용화를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어 그 새로운 경험, 상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턱을 낮추고 그런 행동의 변화를 한번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고요.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소통을 또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같은 꼭지에서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어쩌다 보니 이것도 AR을 활용하긴 했지만 저희 연구실이 AR, VR을 하는 연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떤 인간의 니즈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찾다 보니까 AR을 또 한 번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쪼금 더 라이트한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AR 글라스가 이제 상용화될 만도 한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향후 몇 년 뒤에는 이제 상용화가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이 이 AR 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니면서 얻는 다양한 정보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것을 사람들이 보통 만날 때 대화를 할 때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든지 할 말 없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AR 글라스를 활용해서 AR 기술을 활용해서.' 이것이 저희의 이제 처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될 것도 같은데 처음에 이제 막막했죠. 그래서 항상 저희 연구의 어프로치는 '일단 그러면 알아보자. 일단 뭐라도 물어보자.' 이런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과의 첫 대화에서 사람들은 대체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 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연구에 접근을 시작했거든요. 어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뭐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뭐 "어디 사세요?" 뭐 "어떤 걸 하시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실 그 외에도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여준다면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걸 먼저 진행을 하고 낯선 사람과의 첫 대화에서 AR 프로필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 것인가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AR 글라스에 이런 대화를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를 탑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디자인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래서 대체 뭘 알고 싶어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문헌 연구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통 최근에 기억에 남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대화를 할 때 본인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뭐 아닙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상호 대화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 어떤 요소를 찾는지 본인들이 그동안 몰랐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문헌 연구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추려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찾는 정보나 대화에 있어서 어려움이 뭔지, 대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보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정보를 말하면 어떤 질문을 하면 안 되는가, 꺼내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굉장히 대화 접근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실제 저희가 그 찾아낸 어떤 대화의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좀 추려 보기 위해서 사용자 몇 명을 연구실로 불러서 "실제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 상대방의 얼굴이 이제 보이고 그 위에 이제 수정된 이미지들이 정보들이 나올 텐데 어떠한 정보들을 보여주면 좋겠느냐 하고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본인들이 UI를 배치하게 이제 실험을 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실제로 AR 그 대화 도구를 제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실제 대화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실제 상용화된 AR 글라스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패드를 대안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의 실험을 해 봤는데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의외로 크게 이제 방해를 느끼지 않고 상대방이 이걸 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슬려하지 않는다는 거를 몇 가지 체크를 하고 AR 프로 AR 글라스를 대체할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아이패드에 AR 서비스를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이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새로운 경험을 부여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많이 하는 Get to know each other task라고 해서 두 분이 같은 동아리에 가입했으면 "오늘은 첫 모임 날이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20분 동안 대화를 진행해 보세요."라고 태스크를 줬어요. 그래서 그 둘이서 그 AR 프로필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게끔. 그래서 AR 프로필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냐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최근에 방문한 곳, 이 사람의 기본 프로필, 저희 그 SNS에 가면 나오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 이 사람이 뭐 최근에 찍은 사진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정보들은 사전에 그 본인이 노출하고 싶은 정보를 미리 저희가 콜렉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설명을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이제 분석을 하고 대화 분석을 해서 뭐 AR 프로필을 사용한 대화 집단과 AR 프로필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대화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가 더 다양하게 나왔는지, 침묵의 시간이 길었는지, 뭐 대화의 만족도가 높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인사이트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AR 프로필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지 않을까? 내 정보가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SNS에 저희의 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SNS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걱정을 했지만 요즘 SNS에 자기 프로필이 노출되는 것을 저희는 이제 크게 의식하지 않는 단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미리 SNS를 검색을 하고 간대요. 이 사람이 뭘 하고 뭘 하고. 그래서 그 경험이 AR AR 프로필로 옮겨진다면 마치 SNS에서 자기가 찾아보던 그 정보가 AR 프로필에 자동으로 이제 바로바로 나온다면 사람들이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조금 더 풍부하고 상대방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소통의 문제인데요. 그 연구의 주제가 딥페이크 도구 사용 경험을 통한 개인 영상 창작자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태도 변화 연구. 영상 속 얼굴 익명성과 자기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최근에 1인 영상 창작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본인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런 창작물을 올릴 때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주관성이 들어간 콘텐츠를 올렸을 때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하는 방법은 만약에 조금 센 내용을 내보낸다 그러면 뭐 마스크를 한다든지 선글라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가리고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딥페이크라는 도구가 이제 나와서 가능한데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없이 그냥 '누가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영상 창작자 입장에서도 '아 사람들이 누가 봐도 얘가 나인 줄을 모르겠구나. 그러나 내가 역시 여전한 나의 표정과 나의 몸짓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런 경험을 주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파일럿 테스트를 먼저 해 봤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영상 창작자들과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이렇게 6가지 단계 그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노출된 것 그냥 원래 얼굴에서부터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가려진 암흑의 화면 그 사이에는 이제 마스크, 선글라스, 뭐 이모지 그다음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나눠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재밌게도 어
누군가 객관적 정보를 전달했을 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왼쪽에서부터 신뢰도가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얼굴일 때 이 사람이 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관적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창작자 입장에서 '나는 주관적 의견을 표출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반대로 어 그 사람 본인의 그 얼굴에 가까워질수록 주관적 의견을 표출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당연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아 이 연구가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콘텐츠를 제작을 해 보게 해요. 그러면 그 콘텐츠의 내용은 저희가 동일하게 이제 샘플을 줍니다. 그런데 어 실험을 1 차, 2 차로 나눠서 딥페이크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본인의 얼굴 그대로 영상을 이제 만들어 주고요. 저희가 딥페이크 처리를 해서 딥페이크로 이제 조작이 된 영상을 2차 때 보여주고 어 다시 이제 설문을 했는데 저희가 뭘 물어봤냐면 1 차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제 본인이 만들게 해요. 2 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너가 최종적으로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올릴 영상을 골라라. 이 콘텐츠에 대해서 올라라." 했을 때 딥페이크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조금 더 주관성이 들어간, 그러니까 조금 더 민감한 주제가 들어간 것을 과연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도 굉장히 그 레벨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었는데 음 실험 결과 여전히 분석 중이긴 하지만 1 차적인 결과로서는 사람들이 이 딥페이크를 사용하기 전 본인 얼굴 그대로 나가는 영상에서 '나는 이 콘텐츠로 올리겠다.' 그런데 딥페이크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콘텐츠를 올리겠다 했을 때 그 민감도의 변화의 차이가 있었어요. 즉 요약을 다시 말씀드리면 딥페이크로 처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주관성이 강하고 센 의견을 말하는데 이제 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딥페이크가 사실 부작용이 사회적인 부작용도 많이 거론이 되고 하지만 이 영상 창작자들이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노출하기 꺼려하는 그 허들을 좀 줄여 주고 조금 더 자기를 개방하고 조금 더 영상 창작물을 많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이 실험을 해 보고 나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나가면 나는 조금 더 이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할 수도 있겠다.' 물론 집단마다 좀 차이가 있었지만요.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연구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제 소통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다른 누구와 혹은 다른 집단과.'였다면 또 다른 연구의 테마는 인간과 AI의 인터랙션, 요즘에 워낙 AI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AI가 새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제가 AI 뭐 UX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AI는 새로운 기술의 또 하나일 뿐이지 어떤 동떨어진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희 HCI 뭐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하고 뭐 웹도 들어오고 모바일도 앱도 들어오고 뭐 IoT 들어오고 했지만 그 이제 연장선에서 이제 AI라는 도구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늘 같은 걸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소개 드릴 연구는 이제 인간과 AI 그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사용자의 창의적 협동 작업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별로 없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와 같이 협업을 해 준다면 특히 그게 만약에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면 '어떤 인터랙션이 가능할까? 어떤 모습이 나올까? 어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좋을까?'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협업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그 캐릭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페르소나가.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거나 협동 작업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페르소나가 다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실험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발상 성격 요소를 이제 도출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페르소나를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디어 뭐 발상 그다음에 뭐 협업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 사람의 성격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최종적으로 추린 성격 유형이
여전히 동시에 긍정적이면서도 두 개의 대조되는 성격이 발산적인 사고를 하는 봇과 조금 더 수렴적인 사고를 하는 봇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산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가 파이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에이전트는 조금 더 유창하고 외향적이고 긍정적이고 이제 대답도 빠르고 말이 많고 공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때?"라고 했을 때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라 말하고 말해 주는 파이봇. 수렴적 사고는 캔디봇은 인제 조금 더 신경성인데, 이게 부정적이라고 하는 게 "아 야 그거 나빠." 이게 아니라 그건 좋은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단계에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짚어 주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캐릭터가 협업에 있어서 둘 다 긍정적인 성격이면서도 대조적인 성격임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름 분석을 하고 이 두 개의 봇을 개발을 해서 피험자를 모집을 해서 실제 아이디어 발상 태스크를 하게 했어요. 물론 위자드 오브 아즈로 했죠. 아직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이제 보신 것처럼 하고, 대신 그 두 가지 성격의 그 대화 프로토콜을 미리 정해 놓긴 했지만요. 그렇게 해서 1차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컨펌을 한 게 파이봇과 캔디봇이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 두 가지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는 점, 그 사용자들이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뭐 선호하는 그 봇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가설을 이제 수립을 하고 2차 연구를 하는데, 사실 2차 연구도 위자드 오브 아즈를 통해서 직접 해 보면 좋았겠지만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 평가로 대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설문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실제 그 협업을 하는 과정을 녹화를 해서 비디오로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고, 그걸 보고 이제 본인이 그 대화에 를 이제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평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가장 그래도 가까운 것에 구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들 중에 1 차적인 발견점 중에 재밌었던 게, 사람들 간의 협업 과정에서 보통 공감해 주는 거를 선호를 하잖아요. 일단 사람들은 자기 말에 동의하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AI 에이전트와 협업을 할 때 사람들은 그걸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와 피드백을 선호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협업 연구에서는 협업을 할 때 사람들이 상대방이 공감을 해 주면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쪼금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또 좋게 뭐 다르게 생각했던 것은, 보통 내가 사람과 협업할 때는 상대방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해서 굉장히 협업 과정이 좋았다. 친밀감 없이 목적 지향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었다. 뭐 라포 형성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의 협업에 있어서의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점들을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가설을 일일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두 가지 페르소나에 대해서 인공지능 두 가지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그게 있었고, 그게 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어요. 제가 만약에 원래 수렴적인 사람이면, 비판적인 사람이면 더더욱 저 같은 에이전트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파이봇과 같은 긍정적인 사람이면 이 사람은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얘가 파이봇이든 캔디봇이든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둘 다 이제 만족스러운 약간 그런 결과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나아갈 연구 방향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사람이 협업을 하는 모델에서 특히나 이런 창의적인 협동 과정 프로세스는 또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디자인을 하는데 고려가 되어야 하고 어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아까 그 실제로 비디오로 봤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챗봇으로, 이 에이전트가 챗봇과 스피커의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챗봇으로 영상을 보기도 했고, 스피커 형태를 보고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그 두 가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설명한 것 같은데 점점 간단하게 할게요. 그다음에 한 휴먼 AI 인터랙션 연구는 자기 효능감과 위험 지각이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의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짧게 설명하면 자기가 전문가라고 느끼고 자기가 잘 안다고 느끼는 사람은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별로 안 믿겠지. 잘 안 받아들이겠지 하는 것과 위험도가 높은 것일수록 인공지능의 추천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가설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어 특정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고요. 네. 제가 너무 설명을 빨리 좀 두서없이 한 것 같은데 질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업에서 그 경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UX 리서치를 통한 이제 프로덕트로 디벨롭하는 전형적인 이제 프로세스랄까 뭐 연구 방법론이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숙한 그래서 이제 여러 랩들을 우리가 산책하고 있지만 네. 굉장히 친숙한 이 랩에 지금 산책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제가 하던 그 방식을 와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 실무에 갔을 때 회사에 갔을 때 그대로 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당연히 엔터프라이즈보다 훨씬 학교가 재밌는 게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확실히 그 주제의 깊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는 덜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 예. 이 개선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런데 인제 어 연구실에서는 조금 더 아까 뭐 인문학적이고 뭐 사회과학적이고 과학 기술 철학적인 이런 것들 이런 접근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예. 제가 흥미롭게 느끼는 점은 그 연구의 토픽들이 굉장히 그 전향적인 것 같아요. 그 AR이라는 기술을 인제 뭐 실용적으로 쓰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가지고 인제 심리 상담에 쓴다든지 아니면 딥페이크도 어떻게 하면은 좀 뭐 유용하게 인제 좀 쓸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또 이제 마스크를 사용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문제 제기나 아니면은 어 인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역시 혁신대학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민감하고 뭐 그런 거를 좀 빨리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어 연구 토픽들을 그렇게 셋업을 하시나요? 굉장히 지금 들으면서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하진 않는데요. 저희 이제 연구원들과 진행을 할 때 제가 사실 기술에 굉장히 기술과 안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얼리 어답터 이런 것과 거리가 멀고 조금만 불편하면 안 써요.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기술에 대한 저의 그 관점 자체가 '이게 음. 정말 인간에게 가치가 있지 않으면 음. 굳이 기술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음. 아무리 신기술이 나와도 이게 뭐 재밌긴 한데 그게 이제 나 개인에게 혹은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음. 개인적으로 제가 매력이 없는 거죠 거기에. 네. 그러게요.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양순한 인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네. 좀 약간 비평적 혹은 이제 뭐 그런 관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 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UX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조금 적응해서 쓰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고통인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이거는 고쳐야겠다.' 저는 안 써 버리거든요 그냥. 그래서 막 공인인증서 때문에 한국 와서 1년 동안 그거 뱅킹 안 한 적도 있어요. 그 음. 정도로 이제 불편하면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공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볼 때 이제 학생들이 연구 주제를 가져와도 '아 음. 이거는 그 해서 어떤 가치가 있지?' 예 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인제 뭐 시간도 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인제 네. 그 디자인 인텔리전스 대학원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변하는 혁신학과 네. 고런 그
그 체계의 변화는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디자인 인텔리전스라는 학과를 다른 교수님과 이제 함께 만들었었는데 그때 인제 UX와 AI의 결합, 융합 이것을 목표로 이제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을 해 왔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좀 구조적인 변화가 생겨서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그리고 혁신학과로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혁신학과라고 해서 굉장히 추상적일 것 같지만 한마디로 그 안에 디자인 혁신, 사회 혁신, 기술 혁신의 요소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데 그 안에서 변화의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변화의 요소들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음. 그럴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이제 조금 정말 융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 원래 융합이라고 하면 현재 많은 접근이 "이 학과 이 전공, 이 전공 뭐 같이 뭘 해 보자. 수업을 같이 하자." 이제 요런 접근을 이제 많이 하는데 한 학과 내에 새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그게 기회가 돼서 정말 뭐 지속 가능 발전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정말 CS 하신 전공자분들, 그다음에 저처럼 디자인 백그라운드 HC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이제 한 학과에 소속을 하게 돼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의 연구실에 속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UX와 HCI 연구를 하겠지만 그것의 목표가 결국 '이 사회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혁신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관점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자극이 됐고요. 또 많이 배웠습니다. 재밌네요. 어 예. 이런 내용을 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제 그런 학생들이 또 선생님하고 같이 인제 공부하고 배우고 인제 활동하게 되면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들 많이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